매일명언을 구독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명언을 구독하시는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올바른 자녀 교육을 위한 명언입니다. 박상진 교수님의 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글입니다. 교육이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과 서구의 기독교 문화권의 대답은 너무나 다르다. 어쩌면 이 무릎에 대한 대답이야말로 두 문화권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길거리를 지나다가 어떤 사람이라도 붙들고 교육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라고 물으면 대략 이런 대답을 듣게 될 것이다. 예, 교육이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일정한 지식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에 대해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본 후에는 1등부터 꼴찌까지 등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1등은 S대학에 보내고 2등과 3등은 그 다음 순위의 대학에 보냅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성적순으로 대학에 보내고 맨 꼴찌에서 30등 정도는 그 성적으로는 갈 대학이 없으니 저리 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선발과 배제의 틀로 보는 사고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의 교육을 관통하는 교육적 전제입니다. 즉, 교육이란 학생들에게 정해진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그 결과를 평가한 후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더 나은 혜택을 주고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 학생은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교육을 선발과 배제 기제로 사용하려면 누구도 불평할 수 없을 정도로 기준이 공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만든 것이 객관화된 점수로 한 줄 세우기가 가능한 시험 선발 방식입니다. 이러한 시험 방식은 학교 교육의 내용을 시험 준비용으로 바꿔버렸고, 정형화된 시험 틀을 사교육이 붙기 아주 쉬운 구조로 되어 오늘날 사교육이 번창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선발과 배제의 교육과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교 문화권에 속한 일본, 중국, 대만, 북한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의 경우 오랫동안 사회주의를 실시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경제, 기술 등 사회의 다른 많은 분야에서 미국과 대등할 정도로 발전했지만 입시와 경쟁 문제 해결은 거의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선발과 배제의 틀로 보는 것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비교육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발과 배제의 틀은 천년도 넘게 이어온 전통이고 아주 익숙한 틀이기에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이 틀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전통을 지닌 서구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등수 매기기 개념의 성적이 없습니다. 절대평가에 따라 대학 학점과 같은 등급을 부여할 뿐입니다. 그래서 처음 외국에 나간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A등급을 받아오면 꼭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너희 반에서 그 과목에 A등급 받은 아이가 몇 명이나 되니? 상대평가와 성적에 따른 한 줄 세우기가 한국인의 피 속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전통을 지닌 서구의 교육을 보면 발견과 발굴을 교육의 본질로 삼고 있습니다. 즉, 학생들에게 일정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교육 과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특징에 따라 각 학생에게 맞는 더 심화된 혹은 더 기본적인 교육 과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각 학생의 특징이나 특기를 잘 관찰하여 격려 혹은 보충해주며 그 과정을 면밀하게 기록합니다. 대학이나 사회는 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상세한 기록과 결과물에 근거해서 자신의 대학이나 전공 사회에 맞는 학생을 발견하고 발굴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 나라의 교육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겪고 있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입시 경쟁과 공교육의 왜곡, 사교육의 번창과 같은 문제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진 교수님의 교육이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옥림 작가님의 배움을 멈추지 말아라는 글입니다. 평생을 배워도 모자라는 게 배움입니다. 배움은 그만큼 깊고 높습니다. 그런데 배움을 단기적으로 생각하거나 일정하게 정해진 기간만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배움의 의미를 잘 모르는 일이지요. 일정한 기간을
끝냈다고 해서 다 배웠다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동양의 공자나 서양의 소크라테스, 우리나라의 이황 같은 분은 배움을 중시하여 많은 제자들을 배출해내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가르치는 일에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배움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한 가지씩 새로운 것을 배우면 경쟁자의 99%를 극복할 수 있다는 조 카를로스의 말은 배움의 효율성과 가치에 대한 평가입니다. 배움이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는 꿈이 있고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움이 지지부진한 나라는 꿈도 희미하고 어두운 미래가 막혀있을 뿐입니다. 올바른 자녀 교육을 위한 명언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많은 책을 필요로 하고 지혜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톨스토이. 일이 비록 작더라도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하고 자식이 비록 어질다해도 가르치지 않으면 슬기롭지 못하게 된다. 장자. 교육은 원래 가정에서 해야 한다. 부모처럼 자연스럽고 적합한 교육자는 없다. 조지 허버트.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책임감이라는 뿌리와 독립심이라는 날개이다. 데니스 웨이틀리. 자기 자식에 대하여 아는 아버지는 슬기롭다. 셰익스피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구약성경 잠언. 우리의 아이들을 편한 길로 인도하지는 마옵소서. 그렇지만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옵소서. 제이 코르작. 자녀를 불행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언제나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루소. 아이가 충고에는 귀를 막을 수 있지만 본보기에는 눈을 감지 못한다. 유태경업. 교육은 많은 책을 필요로 하고 지혜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톨스토이.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가 있음으로 해서 이 세상이 더 좋아졌음을 보는 것이다. 링컨.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존 듀이. 교사란 자신을 태워 다른 사람을 밝게 비춰주는 초와 같다. 이탈리아 속담. 교사의 임무는 독창적인 표현과 지식의 희열을 불러 일으켜주는 일이다. 아인슈타인. 내가 삶에 대해선 부모님께 은혜를 입었으나 훌륭하게 사는 것에 대해선 선생님께 은혜를 입었다. 알렉산더 대왕. 교육은 그대의 머릿속에 씨앗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씨앗들이 자라나게 해주는 것이다. 칼릴 지브런. 배움은 의무도 생존도 아니다. 에드워즈 데밍. 어린아이 교육은 적어도 아이가 태어나기 100년 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올리버 랜델 홈즈. 가르치는 자들은 가르침을 받기도 해야 한다. 작자 미상. 단순한 호기심이 강압적 주입보다 더 효과적이다. 히포. 아이들을 재우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아이들이 자려고 하는 시간이다. 데이브 프레스턴. 모든 아이들은 예술가이다. 문제는 그들이 자란 뒤에도 어떻게 예술가로 남아있을 것이냐다. 피카소. 너무 빨리 읽거나 너무 천천히 읽으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파스칼. 물질이 우리 주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참으로 빈곤해진다. 마더 테레사.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는 데 있다. 루소. 나는 그대를 대신해서 먹을 수도 없고 그대를 대신해서 배울 수도 없다. 랄프 하우스. 교육이란 자신의 무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듀란트. 지식이 인품을 밀어내고 있다. 이제 양육은 사라지고 교육만 남았다. 에렌 브루그. 내일 우리 아이들의 성품은 오늘 무엇을 배우느냐에 달려있다. 알프레도 에머슨. 인간을 지력만으로 교육하고
도덕으로 교육하지 않는다면 사회의 위험 요소를 키우는 것이다. 루스벨트. 교육이란 살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얻은 후 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다. 작자 미상. 교육은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을 때 행동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마크 트웨인. 매일 명언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명언을 구독하시는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